혹시 저 보신 분 계신가요?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평택에서 종자동 약 비료 수입을 하고 있고 생산도 하고 있고요. 또 육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하고 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이고요. 저도 평생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벼농사도 하고 있고 육묘장도 하고 있고 그런데 갈수록 이제 농사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힘들어지고 인건비 상승, 영농자재 상승, 농산물 값은 이제 하락이 돼 갖고 앞에 서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벼농사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모짜리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제 흥농사정 세트 농법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흥농사정 세트 농법은 재배 메뉴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모든 작물에 적용하면은 작물에 관계없이 잘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자재이고요. 그래서 이제 흥농사정 세트 농법은 이제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요즘에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저탄소 농산물 생산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밭작물에 쓰실 때 이제 친환경이나 이런 데는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을 50평에 하나씩 놓고 요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엑스칼리버 골드는 이제 종자 처리제거든요. 모든 종자에다 한번 처리하면은 수확할 때까지 가는 거고요. FA100은 이제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 추출물인데 요거는 이제 연면시 비용 또 하나로 뚝은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이제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흥농사정 세트라고 합니다. 이 벼 모짜리 어떤가요? 예. 우리가 이제 모짜리를 키우면 이렇게 이제 매트 형성이 잘 된 이런 모짜리를 좀 키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금년에는 다 이렇게 모짜리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 키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습관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못 키우는 거예요. 그 습관이 되는 거는 물 주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 주기에서 다 실패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엑스칼리버 골드를 벼 종자에다가 한번 처리하면 성장기 내내 수확할 때까지 이게 지속이 되거든요. 묘판에서는 이제 뜸묘, 곰팡이, 이꽃병 방제인데 모판에서 뜸묘, 이꽃병 이거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농가들이 과습으로 인해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짜리 어떤가요? 깨끗하죠. 이 모짜리 하우스 이 바닥이 뽀송뽀송하잖아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 여기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수분 때문에. 그런 집들의 문제점이 다 이런 문제점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집 모판 오고 가는 사람마다 투지버 오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사장님 살릴 수 있을까요? 이 모판? 투지버 오프 해야죠. 이때 우리가 이제 기로에 쓰는 겁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뒤집어풀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살릴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되면 이렇게 되면 이거 시궁창 냄새 나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말리기만 하면 살립니다. FA100하고 엑스칼리버를 처리하면은 이게 살아납니다. 디지털 시대는 이제 스마트 농법이죠. 이 엑스칼리버 골드. 이 작은 봉, 이 한 봉지가 우리 농업에 아주 혁신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근권 미생물이거든요.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 콩은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듯이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종자 처리하면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이게 농약하고 섞어도 죽질 않습니다. 이균인. 이꽃병, 시드름병, 균역병이 아주 효과가 좋고요. 발아 밝은 촉진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30g입니다. 이게. 근데 표시는 40kg에다가 버무리거나 침종 처리하면 수확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믿어지질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미생물을 갖다가 이제 근권 미생물이라는 거거든요. 뿌리 조직에서 같이 살아가는 미생물. 여기 있는 게 이게 뭘까요? 여기 하얀 거? 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 뿌리옥 박테리아 하나 드려야겠네. 이게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이게 이제 30g이거든요. 이 속에는 트리코더마 하지아닌균 내에 4가지 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합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미국에서 직수입해서 공급한 지 15년 차거든요. 근데 경주는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 콩에 부족 박테리아인데 콩 같은 경우는 2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면 부족 박테리아 착생이 아주 잘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미생물 분비물이 항생물질, 성장 호르몬, 작물 생육의 생육 촉진을 시켜주고 자기 방어 능력을 갖게 해주고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니까 가뭄도 훨씬 덜 타죠. 그래서 이제 나쁜 미생물이 많으면 이제 독소를 분비해 갖고서 이제 역병이라든가 시든병이 원인이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병이 아주 강합니다. 이게 농약도 아닌데 이제 농약처럼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트리코더마 하자닌균인데 여기에 병원균을 선택적으로 작용을 해서 균사체 용해효소를 분비해 갖고 병원균 세포를 녹여 갖고 못 자라게 합니다. 이게 그 생장옥제 물질이 나와서 병원균을 못 자라게 하고 또 생리활성 물질이 나와 갖고 작물은 잘 자라게 되고 그래서 이게 종자에다가 이제 코팅 침질 이렇게 해서인데 PCM 나이족든이나 후자리금 이 토양병 근본균이거든요. 이 병 때문에 우리 농사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고추가 콩이 됐던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여행제도 아닌데 여행제처럼 효과가 있거든요. 성장물질이 나와갖고 잔뿌리 발생이 잘 되고요. 이 시기에 따른 몸살을 하진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직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벼에다가 처리하게 되면 이제 40kg에다가 이걸 했는데 묘파에서 뜬묘 매트 형성이 잘 되고요. 밝은 효과가 좋고요. 유효경수를 확보해 갖고 한 달 안에 물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양하고 한 달 안에 물떼기를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고품질 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달이 넘어 가버리면 무효분열이 생기고 청취미기가 생기고 신봉병이 생기는데 그게 좋고요. 요걸 처리하게 되면 이제 문고병, 도열병이 훨씬 덜 납니다, 이게. 그리고 이삭거름이 이제 3분의 1 내지 4분의 1까지 줄어버립니다. 이삭거름 노동력만 가져도 이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당 벼알수가 10% 이상 이 증수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벼에다가 쓰실 경우에는 이제 40kg에다 이렇게 버무려 갖고 조금 하시는 분들은 파종 직전에 해도 됩니다. 직파재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그냥 파종 직전에 버무려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골고루 섞어만 주면 간쓸개, 콩팥 어디 가서 붙든지 다 붙습니다. 이게. 그럼 요거 한 봉에 30억 마리 미생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섞어만 주시면 되고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종자 발화기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 온탕침법 하시나요? 온탕침법이 소독은 가장 확실한 소독입니다. 근데 온도를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또 농약을 우리가 재처리하는 거거든요. 온탕침법만 하게 되면 키다리 방제과는 가장 효과가 높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온탕침법 할 때 여기에 이제 400kg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거 10봉을 넣으시면 돼. 여기에다가 이제 종자 소독약을 넣으실 때 이제 키맨이나 또 김마기 골드나 이런 거 넣으시면 되고요. 온탕침법을 안 하실 것 같으면은 여기다가 김마기 골드나 키맨을 40kg에 들어간 용량을 넣으시고 베로람이라고 해서 큰 나락 종자 소독약 100g짜리 그거 40kg 하나 요거 40kg 하나 같이 섞어서 희석해서 넣어주시면은 키다리 방제가가 아주 좋습니다. 온탕침법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엑스칼리버를 처리하실 때는 요게 분말이라 요게 건조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질 않습니다. 여기다가 부으면 그냥 둥둥 떠버려요. 요 32도 물 아닙니까? 요 물을 요 봉투 이게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다가 물을 흔들어 갖고서 같이 혼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가장 좋다. 그래서 이거는 꼭 희석할 때는 이 봉투 안에다가 물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기 어렵다.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기계 파종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 줄 때 나가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 800리터 들어가면은 이항기 묘판 800장을 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 파종기 나갈 때 여기 10초 걸리는데 거기에 물이 1리터 정도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40kg 가지면 200장 정도 빼지 않습니까? 여기 물 줄 때 이렇게 나가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800리터를 타갖고 파종하면서 나가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버무리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침종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렇게 하는 방법. 이제 파종기에서 같이 나가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는 그냥
묘판 위에다가 뿌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치상하고 바로 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묘판을 이제 이게 130장 내 150g 내지 이렇게 130에서 150g 정도 빼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묘판에 흙이 안 보이도록 깔아버립니다. 이게 흙이 안 보이도록 깔으려면은 이거 한 장 갖고서 그러니까 50평 심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너무 밀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기도 상자 쌓기들 하죠. 이 상자 쌓기에서 못자리들 많이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애기 온도에 따라서 상자 쌓기를 며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상자 쌓기 며칠이에요? 3일? 예. 3일 내지 4일 정도 하셔야 될 겁니다. 애기 온도가 25도라면 우리 경기도 같은데 일주일 쌓거든요. 온도가 일찍 하니까. 근데 벼랑간에 온도가 25도 올라가면 4일, 5일 되는 날 다 버려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체열이 생겨갖고 많이들 버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온도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돼도 이 안에 다 떴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버리고요. 그래서 여기는 상자 쌓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고온장애 받아버리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고온장애 더 열 먹어버리면 요 단계까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요거에서 더 먹어버리면 회복 불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상자 쌓기 할 때는 요걸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너무 우짜란 걸 갖다 깔고서 나면은 이제 바로 부직포를 세워놓고 물 넣다 버리면 여기 끝이 막 가버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너무 오래된 겁니다. 요 정도 됐을 때들 까시죠, 요 정도. 요 정도 될 때 까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3일에서 4일 정도. 근데 이 집 모짜리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 이 배수 불량입니다. 이 집 모짜리는 50%는 살릴 가능성이 있고 50%는 버립니다. 이게 백발백중 버립니다. 이게 비와 버리면 이 물이 빠지진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다 과습비를 버리는 거거든요. 이 집이 버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 묘판 곰팡이 났다 뜸이 났다 그럽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래서 이 문제점들이 이렇게 나는 거죠. 이렇게. 호랑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 안 빠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 그래서 배수구는 확실하게 잘 해주십사는 얘기입니다. 경주의 이문영 농가 이게 23년 4월 18일 날 이제 묘판을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요게 묘판 예품 정석입니다. 정석. 근데 귀찮다고들 잘 안 하시죠. 이렇게 해서 요거 치상했죠. 이렇게 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깔고서 요게 엑스칼리버 타서 물을 준 겁니다. 요게 200리터 타갖고 200방 관주해갖고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해갖고서 이게 부직포 모짜리인데 이게 비닐 코팅된 모짜리거든요. 이걸 갖다가 덮어준 겁니다. 비닐이 안쪽으로 가게끔 덮어지면은 수분이 날아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되면은 뭐 다 자랍니다. 모판은 치상하고 열흘 내지 12일만 고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렇게들 모짜리 해라 하면 저 물주기가 번거롭다고들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직포값이 좀 비쌉니다. 코팅됐으니까. 이게 코팅 안 된 비닐을 갖다 깔아도 됩니다. 이거 120짜리 비닐을 깔고 위에다 부직포 딱 해놓고 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빼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부직포 모짜리 제일 처음에 제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거 저는 처음에 갖다 해놓고서 부직포만 세웠더니 이게 다 말라갖고 이게 바람이 그냥 통화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100m 되면은 저기는 물속에 잠기고 여기는 물도 바닥도 안 깔리는 데도 있어요. 이 수평이 안 잡아버리면. 그래서 이제 높은 데는 물속에서 죽고 높은 데는 또 말라서 죽고 그래서 제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착안한 게 비닐을 갖다가 넣은 겁니다. 비닐을 넣어버리니까 수분이 보존이 돼버리니까 100% 발화가 되고 또 냉해되는가 동해 피해를 안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피복한 게. 이걸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물이 싹 수분이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주일 내지 열흘 놔둬도 괜찮습니다. 이게. 물 안 되고요. 묘판에 충분히 수분을 줬기 때문에 일주일 내지 열흘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게 수분이 날아가진 않잖아요. 맺혔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리고 뭐는 그대로 올라와 버리고 부직포만 깔아버리면은 비닐가 없으면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이게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상을 하고 물을 넣었다가 빼버리지 않습니까? 물을 넣었다가 빼버리면 가운데 같은데 수평이 잘 안 잡힌 데는 수분이 많은 데는 과습 피해받고 높은 데는 말라 죽고 또 낮에는 덥고 저녁에 온도는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냉해 피해도 받고 잘 안 자라고 그러니까 그날이 그날이죠.
벼는 악이 텄는데 수분이 있는 데는 산소 공급도 안 되죠. 올라오지도 않죠. 열어보면은 물이 고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죠. 이게 4월 29일 육묘 상태입니다. 아까 21일 날인가 깔았거든요. 8일 됐지 않습니까? 묘판 어때요? 기가 막히죠. 이 묘를 보시면은 이 엑스칼리버를 처리하면 입이 딱딱 서버립니다. 푯대가 굵습니다. 입이 늘어지질 않아요. 늘어지지를. 그리고 뒤집어 보면은 매트 형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5월 1일 날 열흘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 같으면 그냥 갖다 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뭐 안 갖다 심죠. 물속에 잠긴다고. 이 상태에서 심으면 물속에 있어도 다 기어나와. 높은 데 있어도 말라 죽지도 않고. 근데 우리 임민혁 사장님도 이거를 한 달 25일 정도 기른 것 같아요. 이렇게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거 놔두면은 이 매트 형성이 너무 잘 돼갖고 이항기 시원찮은 거 찍어내리질 못해요. 뭐는 일찍 심을수록 몸살을 덜한다, 더한다. 예? 덜한다. 또 분할이 잘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심어버리면은 지금 요즘에 전남에는 사방 30cm 해갖고 37주 심습니다. 여기들은 몇 주 심나요? 50주. 50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심어버리면 되죠. 몸살 안 내고. 그리고 벼는 원줄기보다 분할된 가지에서 이삭수가 더 많잖아요. 알수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돼갖고 물 이제 나중에 넣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서 이제 빼는 겁니다. 뭐 걷죠. 여기 임 사장님네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높은 데 여기 말랐지 않습니까? 이게 쪼꾸를 수가 없으니까. 뭐 어때요? 잘 길렀죠? 5월 5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되짚어 보시면은 이게 4월 21일 날 이제 파종한 겁니다. 그래갖고 5월 5일이니까 14일 만에 이제 15일 됐네요. 저기 14일 만에 이렇게 되는 거죠. 5월 1일 날, 15일 날, 5월 5일. 그럼 15일 되지 않습니까? 15일 만에 이거 베낀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관리할 거 없죠, 뭐 이제. 모짜리 끝났죠. 이렇게 해서 모짜리가 끝나는 겁니다. 거기 오늘 마침 또 임 사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사례 제가 얘기한 것보다 우리 임 사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떻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임 사장님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임 사장님하고 이 모짜리 때문에 하루에 4-5번씩은 통화했습니다. 우리 임 사장님 번쯤 전에 해갖고. 제가 방금 저 산이장님 저 이문희 일로 오셔요. 예, 경주시 길수센터에서 제가 저 실패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표면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무복토를 했었습니다. 무복토 영농을 육묘를 한 2년 하면서 실패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한 4,000장씩 이렇게 2년 동안 하면서 제가 이거 언제 제가 이 육묘에 대해서 참 이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흥농 그 TV 이제 이계익 사장님을 이제 제가 알게 됐었습니다. 알게 되면서 관행에 대해서 좀 벗어나자. 관행을 벗어나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 해서 했던 게 이제 제가 성공한 사례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흥분이 좀 됩니다. 이 실질적으로 이 전부 선도 경영을 하시는 여러분 앞에 사장님이 예, 제 같은 경우에는 저 모짜리 형성을 알다시피 이제 조성기를 빌려서 임대를 해서 마른 모짜리 다 하시죠.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른 노타리를 쳐서 형성기를 이제 진압기를 이용해서 예, 저 모짜리를 형성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저 파종을 하고 엑스칼리버 그리고 FA100을 저 혼용을 해서 침종을 해서 저 파종을 한 후 3일 정도 제가 상다쌓기를 했었습니다. 상다쌓기를 할 때 여러분들 뭐 20장 이렇게 빠르게 얹죠. 제 같은 경우에 15장 얹었습니다. 왜? 그 전에 한 30장 하니까 뜨더라고요. 열이 나서 뜨니까 제가 15장을 해서 요거 3일 만에 나온 겁니다. 3일 만에 제가 지상을 했는 건데 지금 제가 이 3일 만에 했는 거를 지상을 하니까 말라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마르죠. 마른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대표님이 장당 1리터의 물을 관주를 해라. 관주를. 그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 약대를 쓰면은 억수로 간액이 나오잖아요. 아기같이. 그래서 물을 좀 흠뻑 주려고 제 같은 경우에 1리터 조금 더 준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많이 줘서 흠뻑 줬으면 흠뻑 주고 계속 마르죠, 지금. 요 마름 현상이거든요. 상토가. 그래서 물을 한 번 주고 두 번 정도 줬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엑스칼리버를 혼용을 해서 또 뿌린 거예요. 뒤로 가나. 반대로. 네. 지금 요 모습은 제가 이제 저 관주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 부직포가 과거에 이제 제가 기술센터에서 이제 보조를 받았던 이제 속비닐입니다. 속비닐이 저 형성되어 있는 이제 밖에는 부직포고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치상 후 덮었습니다. 덮은 이유가 물을 아까도 대표님 설명하셨다시피 수분이 날아가 버리면은 실적으로 마름 현상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자체가 딱 맞더라고요. 예, 메다 20이 그렇게 정확하게 얹어서 제가 부직포 형성을 해서 예, 여기 이제 치상이 이루어져 지금 물이 없잖아, 그죠? 아니, 이런 지금 하신 분이 없잖아, 그죠? 이 상당히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한 게 제가 궁금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가서 어느 지역이든 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비닐이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안이가 훤하게 잘 보여요. 그 관리하기가 편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4일 정도 후에 이제 봅니다. 보는 게 이제 벌써 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뭐가 컸는 게 4일 만에 이만큼 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눈에 보입니다, 이거. 이거는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시험해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일주일쯤 됐나? 아, 이게 이제 뭐가 크니까 물이 필요하다 해서 물을 이제 제가 이제 여기는 양수를 했습니다. 양수를 제가 이제 수돗물을 대는 게 아니고 물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되게 해서 이제 양수를 했었습니다. 양수를 해갖고 모판 밑부분만 일단 저 수분이 묻게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크는 게 확실히 눈에 막 들어옵니다. 기분이 좋아요, 가보면. 제가 이거 사용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 아까 대표님 설명하셨다시피 제일 유의해야 될 게 비닐을 덮었을 때 이제 저희들 25도, 26도 막 올라가잖아, 그지? 요 이제 가장자리 부분. 여기를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왜? 열을 제일 많이 받고 이 땡김 현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기에는 제가 이제 자주 가서 고정핀을 꼽았는데 고정핀을 조금씩 이제 들어줬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딱 붙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유의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지금 수분 자체가 이제 그 물을 넣으니까 계속 물을 채워놓을 필요 없어요. 한 3일 정도 있다 물을 싹 잦아지면은 그대로 놔둬도 이 수분 갖고도 이놈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거를 대표님한테 사진 찍어 보낼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자체가 다른 집하고 틀리더라고요. 저도 육면을 거의 한 7, 8년 넘게 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뒤집어 봤을 때, 야, 과연 이 효과가 있구나. 좀 틀리죠? 느끼시나요? 어떻습니까? 회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 효과는 제가 봤을 때 물론 다 환경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대표님의 그 노하우를 제가 전수받았는 그 영향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발근 자체가 저는 이제 작년에 처음이니까 발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뿌리 형성이. 실질적으로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제가 육면을 하고 30일에서 40일 사이에 이제 이양이 나갑니다. 이양을 하는데 이 안 뜯겨요. 발이
그만큼 엉키더라고요. 그리고 상자 하나가요, 이안기에서 올려주잖아요. 저 보자는 사람이 얼마나 무겁냐면은 배로 무거워요. 시상할 때보다. 똑같은 그거 저 상자인데도 이 무게가요 틀려요. 그 발근이 엄청 많이 됐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걸 느끼실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요건 이제 대표님한테 제가 보여드릴 이 발근 자체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이번에 이 교육 받으시고 한번 해보시면 아 이거구나, 그 사람이 말했던 거 이거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 가장자리입니다. 이 가장자리 지금 보면은 어른들 말하는 건 이제 탔다 이러죠, 그죠? 저희가 이제 두둑이 좀 높았는데 그런 현상이 좀 낳는 부분인데요. 저런 거를 좀 제일 유의해야 되고, 제가 이제 요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5월 5일날 이제 부직포를 다 이제 집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부직포를 다 듣기고 있습니다. 듣기고 있고, 요 지금 저 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개는 부직포 안에 비닐이 들어가는 걸 했고요. 여기는 부직포 밖에 비닐 아시죠? 아시나요? 부직포 밖에 비닐이 있는 거 아시죠?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밖에 비닐이 형성되어 있는 걸 해봤거든요. 시험 삼아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되기는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처음에 문제예요. 처음에 한참 이 생육이 돼야 되는데 습이 날아가 버리니까 늦더라고요, 이게. 상관은 없어요, 밖에도. 아까 같이 물고 있는 습이 없어 그렇지 이것도 실적으로 괜찮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뺏기는 사진이 없지 싶은데 이게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이거 제가 뭐 외람되게 전부 선도 경영 하시고 저보다 다 선배신데 또 몇몇 분은 또 여기 또 임현수도 제가 면이 있고 우리 내남에서 오신 제 설명이 부족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은 아 제가 오늘 잠시나마 뭐 길을 열어드린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심으로써 또 좋을 거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여기 이제 아까 대표님한테 소개를 했는데 이면수 씨한테 녹화장도 있으니까 한번 권해서 표본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도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이 모짜리를 이렇게 했을 경우 아까 여기 있잖아요. 일주일, 5일에서 일주일 모판이 마르면 이 고랑에다가 상자 밑에까지만 물 넣어 놓으면 돼요. 얼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자가 비닐과 피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수분이 되고요. 저는 이제 경주 같으면은 이렇게 싹 틔우기를 3일씩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치상 파종하면서 그냥 갖다 깔고 물 주고 이렇게 덮어놔도 충분히 자랄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3월 20일 날 3월 20일이면 강원도처럼 못자래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하우스에다가 못자래지만은 거기 싹 키우는 게 없습니다. 일주일 담궜다가 파종해갖고 그냥 갖다 깔고 부직포 위에다가 물 주고서 하우스에서 키우는 거예요. 애기 온도가 영하 5도, 7도 떨어집니다. 3월 20일 어떤 날은. 근데 이 작물은 자기 스스로 키울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과잉보호에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상자 싹 해는 거 온도가 높아 과잉보호에서 버리잖아요. 온도가 낮으면 늦게 나오지 버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이렇게 싹 치기를 해서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부직포에 비닐 코팅을 하실 것 같으면은 그냥 갖다 깔고 수분만 충분하면은 아까 같이 이렇게 수분만 보존되면 나오게끔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일항에다 물만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아시고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게 이제 꼭 일주일 된 4월 21일 날 8일 된 명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갖고서 5월 1일 날, 5월 5일 날. 딱 이제 14일 된 면인데 이거 그냥 갖다 심어도 되죠. 한 달씩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 하우스 모짜리가 이제 이분도 이렇게 했는데 요거 이제 과습 피해 오는 겁니다. 농가들은 이렇게 과습 피해로 오고 말리면은 수분 때문에
더 그런가 보다 하고 물을 더 주는 거예요. 더 줘. 더 줘. 이렇게. 이런 건 여러 장 깔고서 누웠다가 빼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요 모짜리가 며칠 있으면 빵꾸 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과습 피해 받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좀 있으면 더 뻘거지죠. 그 뿌리 뒤집어 보면 다 뿌리가 가고 있죠. 여기 이제 포항의 농가인데 이 농가도 저한테 모짜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살릴 수 있느냐고 그래갖고 카톡으로 사진 보내줘 갖고서 제가 살릴 수 있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요 단계에서 이렇게 갔다가 모짜리가 이렇게 돼서 가을에 수확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도 부부싸움까지 한 거죠. 길 옆에 있으니까 다 이렇게 되니까 뒤집어 엎으라고 그래갖고 안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해서 살렸습니다. 이게 이제 하우스 모짜리들이 이렇게 이제 문제인데 여기 이렇게 됐죠. 이게 다 뻘겋게 됐죠. 좋은 환경에서 뭐를 좋게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과습이에요. 농가들은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다 또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유한을 갖다 뿌립니다. 더 죽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시궁창 냄새 나죠. 시궁창 냄새 나죠.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뒤집어 엎기 시작합니다. 요건 이제 하우스 안에서 이제 터널, 부직포 터널 안에서 이제 말라비에 쓰러진 겁니다. 요 집의 하우스도 여기도 한 10만 장 해놓은 농가인데 여기 차광망 90%짜리 갖다 딱 세워놨죠. 처음에 파라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 통풍구를 다 막아놨습니다. 물 주기 싫어갖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온도가 25도 이상 올라가니까 슬슬 뜨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마르질 않지 않습니까? 뿌리가 다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모파는 말려줘야 되는데 과습 피해 때문에 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제 서해에 이제 부직포 모짜리 했는데 여기는 원체 바람이 세니까 고랑에 물만 살짝 대고 몇 판 위까지 물이 안 오르니까 바람에 부직판에서 다 말라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모판 위에까지 물이 올라오게끔 하고서 저기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이거 다 말랐죠. 이제 부직포 모짜리들이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130 내지 150g을 몇 반 상자에다 놔야 되는데 200g 이상씩 놓으면은 상토에 따라서 이제 양분이 이제 오래 가질 못합니다. 20일만 되면은 또 양분 고갈 현상이 와갖고 이게 뻘가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물 500리터에다가 엑스칼리버 2개, F100 하나, 요소 4kg 내지 5kg 섞어갖고 반져주면은 그냥 이양할 때까지 뿌리가 하얗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분 고갈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다 과습 피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과습 피해 나면 이렇게 엑스칼리버 2봉, 6F100, 요소 5kg에서 말려주면 다 살아납니다. 스스로 살라고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여기다 자꾸 물을 넣어주니까 산소 공급 안 되죠. 뿌리가 썩죠. 낮엔 축 늘어지죠. 이렇게 돼서 모짜리들 버리는 겁니다. 이 집 모짜리 어떤가요? 잘 해놨나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네? 이 물구멍이 없습니다. 이거 비 오면은 이 물고였던데 이거 백발백중 버립니다. 여기 고랑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된다. 모짜리 이게 뜸묘거든요. 이게 밀팔에서 온도가 높았을 때 이게 뜸묘되는 겁니다. 이게. 이 집에는 제 엑스칼리버를 갖다 사용한 농가입니다. 이게. 그런데 모짜리가 안 좋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제가 빼내는 거거든요. 빼다가 바닥에다가 놓고서 5일만 기다리라 했더니 4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새뿌리가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과습 때문에 다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농약을 갖다 뿌려버립니다. 농약 뿌린다고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과습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돼요. 이것도 이제 맛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썩기 시작합니다. 이 하우스, 이건 이제 무주분이신데 아주머니가 이제 한 15,000장을 키우시는데 아저씨는 이제 뭐 이양하러 다니고 농가리 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이 집에도 시도 때도 없이 물을 주는 거예요. 시도 때. 농협에 갔더니 농협 담당자가 이 집 모짜리 좀 가서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이걸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요럴 때 농약 잘못 주거나 우리 여행제 같은 거 잘못 주면 오해받기 아주 쉽습니다. 제가 처방해주고 전화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닌 게 나는 닷새 지나니까 뭐가 더 빨개졌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이 뿌리가, 이 썩은 뿌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새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양분은 흡수 안 되고 증산량은 많으니까 모이파리가 빨개지는 거예요. 근데 또 더 병이 심하다고 그러는 거죠.
기다려라, 더 물 주지 말고. 요것도 이렇게 과습된 데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중복살포 되는데 백발백중입니다, 이거 피해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벼 이파리가 이렇게 말렸을 때 이게 건조된 겁니다, 이게. 아까 같이 뿌리가 현차서 말리는 것들은 그냥 쳐져 버립니다, 쳐져. 그래서 이럴 때 물을 살짝 줘야 되는데, 우리가 묘판에 적당한 물을 주라고 그랬는데, 이 묘판 한 장에 적당한 물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 애매하죠. 예? 그냥 적당하게 물을 주라는데, 묘판에 적당한 물은 500g 내지 1리터입니다. 이 묘판에 주는 게. 그런데 스프링클러로 마냥 10분씩, 20분씩 돌려놔 버리니까 이게 중복살포 되는 데서 다 썩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묘판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냥 마당에다 해도 잘 되지 않습니까? 운동장에다 해도 잘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 모짜리 어때요? 황금들판이죠. 이 황금들판 아닙니까? 이 집도 오고 가는 사람마다 다 뒤집어 엎었는데 이 집에 뒤집어 엎었을까요? 안 뒤집어 엎었을까요? 예? 살려내? 살려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저 묘판이. 우리 유튜브 보셨네. 이게 이제 제 엑스칼리버 골드를 쓰게 되면 이제 벼가 이렇게 잘 되죠. 그래서 이게 성장기 내내 가고 특히 그 문고병이라든가 도열병이 아주 강하고 요즘에 가장 문제되는 게 개신문이병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쪽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엑스칼리버 골드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없어지고 다 좋습니다. 매트가 깨끗하죠. 이거 어느 쪽이 쓴 걸까요? 이쪽에 우리 사장님 엑스칼리버 하나 드릴게요. 이쪽이 쓴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농기계 회사가 12월 달에 농기계 시연회라고 자기들이 갖다가 키운 거예요. 키워서 이제 저희 걸 처리해보고 안 하고 해보니까 이렇게 틀리되는 거죠. 입이 다 섰죠. 넓죠. 볕대는 굵죠. 저건 늘어졌죠. 그래서 이게 튼튼하게 뭐가 자라는 겁니다. 뿌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분들이 깜짝 놀래갖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갖고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제일 서해안 쪽에는 이렇게 그냥 바닥에다가 노지에다가 이렇게 깝니다. 이렇게 한 10,000장씩 이렇게들 하시거든요. 이건 이제 분소수 갖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16일 만에 모를 냅니다. 16일 만에. 그리고 이 묘판을 그냥 상자를 그냥 차에다가 산더미 모양 싣고 다녀. 밟고 다녀도 이게 부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일찍 이양을 해낼수록 더 좋다. 이분은 이제 우리 평택에서 고시가리 농사를 한 8만 평 하시는 분인데 이분 이제 한쪽 팔이 이제 정미소에다가 나가셔갖고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분은 벼만 봐도 품종을 알아. 그 정도로 귀신입니다. 이분도 제 거 쓰시는데 항상 모짜리 잘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잘 해놓으시죠. 이 집 논에 가면은 논두렁에 가면은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풀이 하나도 없어. 8만 평 농사 지시면서 전라도 쪽에는 이렇게 그냥 길바닥이나 그냥 공간에다가 깔아놓고 늦게 하니까 그냥 저기 차광망 35%짜리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지입니까? 노지입니다. 여기도 4월 25일 이렇게 돼도 될 거예요. 여기도 꼭 뭐 바깥에 논에 안 들어가도 그냥 농로에다가도 깔고 마당에다도 깔고 이렇게 해서들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짜리들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중국의 흑룡강성인데 제가 올해도 2월 17일 날 여기 갔다 왔거든요. 여기는 300평 하우스가 동네마다 한 400동씩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과습 피해 난 거 못 봤습니다. 이꽃병 난 거 못 보고. 뭐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 농사가 이 포트묘도 합니다. 포트묘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거기 갔다 왔는데 제가 여기 갔다 온 데가 2월 17일 날 갔다 온 데 향수촌이라고 대조영이 그 발해진입니다. 여기는 토양이 20cm 밑에는 다 안반입니다. 안반. 그래서 여기서 나온 쌀이 키로당 6,000원씩 받더라고요. 여기 석판미라고 그래갖고 돌쌀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중국에도 좋은 쌀을 하면 가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석판미 해갖고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벼종자 엑스칼리버 이거를 갖고서 임모 현상 및 농가 현상 이거 초기 생육 이것 때문에 진흥청에 가서도 2017년도에 한희석 박사님하고
이분은 이제 건답지파, 문운전파 이쪽에다가 해갖고 우리 거를 해갖고서 해봤죠. 이렇게 해서 인모일 검사 이런 걸 다 해봤죠. 뿌리 형성 이게 다 제게 효과가 좋습니다. 1g, 2g 처리할 때 이렇게 다 해봤고요. 무처리 이렇게 해봤을 때 다 이렇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요즘에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우점잡초라고 그랬잖아요. 이양우에. 이 돌피, 물피, 돌피라든가 올망대. 요거를 쓰게 되면은, 엑스칼리버 쓰게 되면 1.5배 제초제가 들어가도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약해가 없더라. 그래서 문은 전파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액미라고 그러죠, 액미. 이거 나오는 거가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액미도 방지할 때 문은 전파하시는 분들이 요거 전용 약제에다가 살초대첩 50% 이렇게도 갖고 하니까 이 액미도 훨씬 더 덜 나오고 제초 효과도 좋습니다. 12일 내지 15일 사이에 뿌리는 거거든요. 요거는 23년도 유기농bio 미질 향상 시험 재배하는데 이게 전남농업 기술원에서 한 겁니다. 이게. 그 전남농업 기술원에서 이제 전남의 이제 대표 품종이 강대찬, 전북에는 신동진bio, 또 충남에는 상강bio 이런 것들이 이제 맛 좋은 쌀 아닙니까? 근데 상강벼라든가 신동진이라든가 고시가리벼는 문제가 뭐냐면 도복에 약하다. 근데 이제 알찬미나 강대찬은 도복액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비료를 많이 뿌리는 거예요. 농가들은 쌀값은 없어도 쌀도 많이 나와야 되고 미질도 좋아야 되고 도정 수율도 높아야 되고 3마리 토끼를 잡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쌀은 덜 나오고 고품질 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전남에는 이거에서 고품질 해는데 농가가 10만 원이 가도 농가는 쌀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이삭거름을 많이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함량이 또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죠. 높아갖고 미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해보니까 유기농배에다가 이제 우분들을 또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 엑스칼리버 6이 쓰니까 초장이 한 5cm가 짧아진 거예요. 5cm 내지 8cm가 짧아진 거예요. 이 키가. 대는 굵고. 거기 이삭의 길이수도 21.8, 22.1 이게 이삭의 길이도 작습니다. 늘어붙질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 주수 15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요. 잎수, 벼알은 10개에서 15개가 더 많이 생깁니다. 벼알수가. 벼가 많이 생기는 건 우리가 이삭거름 주잖아요. 이삭거름 주고 안 주고 차이는 뭐예요? 벼알수가 더 많이 생기고 덜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고품질 하려고 그러면은 적정 12량에 10%만 줄이면 벼도 안 쓰러지고 고품질 되고 재현율 85%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3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잎수 등승률은 91% 나오죠. 여기보다 5%, 6% 더 높죠. 그러니까 이제 천립증의 무게도 1g 이상 이렇게 더 높습니다. 이게 벼 1000개의 무게가. 그리고 단백질 함량은 5.8, 6.2 이렇게 많이 낮아졌죠. 이 도요 식물값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쌀맛을 입맛일로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개개인별로 다 입맛이 틀리기 때문에. 일본에서 들어온 도요라는 기계 회사에서는 쌀맛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측정기에다 해보니까 제 거는 86.7, 83, 아내 거는 76, 79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질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래서 엑스칼리버 F100은 단백질 함량도 낮춰주고 미질도 좋아지고 이거 보시면은 천립증의 무게가 높으니까 토종 소유도 높고 시중에 수매장에 가면 다 특등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이제 사방 30cm 심는 겁니다. 이거를 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다 절약이 되는데 초기 분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분할을 좀 시키려고 그러니까 제 엑스칼리버가 필요로 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측조시비라든가 단한번 비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기 분할이 약간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걸 쓰게 되면은 30평에 이항기묘판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럼 노동력도 절감되고 씨앗도 절감되고 모든 게 다 절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 종자 처리제를 해버리고 이제 벼 패기 전에 F100을 2번을 주니까 수량도 잘 나오고 미질도 좋고 요거는 이제 묘판 상자에다 250g을 넣어갖고 심는 겁니다. 심을 때 2개, 3개만 심는 거예요. 이래도 3, 40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는 거는 사방 30cm는 37주, 이제 73에
30에 15는 이제 73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50주 심는다 그랬는데 50주도 이상적이에요. 50주만 심어도 많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거를 처리해 보니까 여기서 다 이렇게 조사를 했죠. 이게 처리한 거, 안 처리한 거, 이게 분할되는 게 틀립니다. 이게 분할되는 게. 이렇게. 분할수가 많죠. 그러니까 분할이 되니까 수확량도 안 떨어지고 좋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조명이로라고 그러는 이제 편인데, 이제 위에는 관행, 밑에는 이제 사방 37주 심은 거거든요. 어때요? 이삭이 개꼬리 같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확량도 절대 안 떨어진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깨시무늬병들이 많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제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고 에페백을 주니까 깨시무늬병 또 도열병 이쪽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남 쪽에는 각 지자체 지원 사업일로 몇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삭거름질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양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엽색이 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삭거름 줄여줘야 되겠죠. 제가 얼마 줄여주라고 얘기 못하죠. 우리 사장님들이 알아서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4분의 1까지도 줄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됐다고 그러면은 이삭거름 안 주시고 페백 2번 주시면 됩니다. 이삭거름을 주자니 쓰러질 것 같고 안 주자니 서운한데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보시고요. 이게 서산이거든요. 이 바닷물 피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엑스칼리버 처리하고 페백 준 데는 이렇게 쌩쌩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현대농장 쪽인데 이렇게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염해지에서 염도가 3000 내지 4000 ppm 되면 이게 벼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런 데서도 뿌리가 저렇게 쌩쌩하고 지속적으로 양분을 올려주니까 작물이 잘 되니까 경주에서는 쓰기만 하면 서해안보다 훨씬 더 좋겠죠? 더 좋은 조건이 염해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모짜리 침종할 때 얘기했잖아요. 엑스칼리버, 베로람, 김마기 골드, 여기 키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키다리병 검사를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키맨하고 김마기 골드에서 키다리가 99.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약 약 나온 것마다 다 해봤습니다. 제 농장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4월 25일 날 침종한 벼가 10월 28일 날 6.8에 10에 5승이 엑스칼리버 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균덩어리예요, 균덩어리. 그러니까 토양병으로부터 부호를 받고 토양 내에 있는 비료를 지속적으로 흡수해 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평택에서 이 폐수가 들어가고 모를 2번 심었는데 2번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시청에서 난리가 나갖고 제가 이제 보령에서 모를 사다가 엑스칼리버 처리한 걸 사다가 줬더니 이게 다 활착이 잘 됐고요. 이 마른 땅에서도 이게 분할이 될 정도입니다. 이게 뿌리 신장력이 엄청 좋기 때문에. 그리고 논두렁에 내던진 벼에서 여기서 벼이삭이 나옵니다. 그래서 뿌리 밝은 약 이렇게 좋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질 않죠. 요게 이제 평택에 이제 직파한 거거든요. 요거 처리한 거, 안 한 거. 이게 한날 같이 심은 건데 이렇게 차이 납니다. 발화도 잘 되고 분할도 잘 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아까 말씀드렸죠. 벼이파리가 쭉쭉 섰버리니까 문고병이 훨씬 덜 나죠. 배 두껍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요 집에가 아까 그 차 사장님 내 논이거든요. 한 달 안에 물떼기를 해갖고 이렇게 논바닥이 갈라질 정도 돼야지 이게 도복에도 강하고 좋습니다. 제 평택엔 다 고시가리거든요. 그래서 이 도복 때문에 제일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는 논두렁에 풀 하나 없습니다. 풀 하나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시고요. 여기는 이제 충북 청도인데 저기 현도. 갔더니 이게 도열병약 2번을 줘도 안 깨난다는 거예요. 농협에 가서 있는데 이렇게 안 깨난다 그래서 그럼 내가 이대로 몸처럼 한번 해주겠다. 그래서 에페백하고 하나를 또 같이 섞어 준 겁니다. 이 도열병 또 깨시무늬 세균성 벼알마른병 이거 질소 흐름을 조절해 주지 못하면 잡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변하는 기후 환경 때문에 이 도열병이 25도에서 30도 사이에 제일 많이 나거든요. 30도 이상 가면 안 납니다. 났던 것도 꽤 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계속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 이게 많이 번지는 거죠. 잎도열을 못 잡으면 이제 세균성 벼알마늘까지 되는데 이렇게 1대1로 섞어서 드론 방지해버리면 그대로 이렇게 멈춰버립니다. 7월 27일 날 뿌리고 8월 12일 날 15일 됐는데 깨끗하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 도열병이 문제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즘에 제일 문제되는 게 이 세균성 배활마름병이죠. 등록된 약제도 내성이 와서 잘 안 듣습니다. 이 세균성 배활마름병은 이제 질소 과다에 이제 바람 불고 그랬을 때 출수기가 제일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방 의지로 뿌려주시는 게 가장 좋다. 이 문고병이 또 문제되는 거죠. 이 병 때문에 도복이 더 심하죠. 이 벼대 하나에 정상적인 이파리가 5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심한 데는 위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정 수율이 안 나오죠. 수확해도 무게도 안 나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요게 또 제일 문제가 되죠. 제가 이 포항의 흥해 이쪽에 이게 이제 사질토에서 많이 오고 추적잡에서 많이 오거든요. 이게 이제 양분 부족일로 많이 옵니다. 수인기 때.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볏짚을 환원시키지 않고 다 소목일로 팔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인 현상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경기도 쪽에도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등의 품목일로 돼갖고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 F100은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질소 흐름을 조절해주는 조절제다. 그래서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잘 바꿔주고 벼에다가 쓰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삭거름을 주고 나서 상광배라든가 아침에 나가면 이슬이 얹혀져 갖고서 곧바로 쓰러질 것 같은 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1000평에 2병 타면 됩니다. 1500평 내지 1000평에 2병 타갖고 주고 5일 만에 가보면은 녹록색 띄웠던 것이 염록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뿌리고 가장 빨리 효과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늘어져 있는 벼잎이 섰버립니다. 그러니까 문고병도 덜 나죠. 여기 이제 2019년도에 평택에 이제 고시가리 단지인데 평택에는 이제 슈퍼닝벼라고 그래갖고 이거 했는데 고시가리 단지인데 닝닝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새벽같이 전화했어요. 논에 나가봤더니 벼가 안 쓰러졌다고. 다 쓰러졌는지 아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10,000평하고 1000평은 안 뿌렸거든요. 안 뿌린 건 이렇게다. 머리 풀어 산바른 거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복에도 아주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벼가 이제 이걸 뿌리게 되면은 벼는 이 수확을 이상목에서 다도는 겁니다. 벼가 150개 이상 달리는 거는 이상목에서 7% 내지 10%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만 잘려보면 여긴 다 등 터져 버리죠. 그래서 등 터진 벼 농사를 오래 지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아산에 이제 상강벼 단지고요. 여기도 이제 충남에 이제 이건 충남 방송에 지금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곰파스 태풍이 지나갔을 때 100년 된 나무를 다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이 충남 방송에서 피해 주사 나왔는데 이 집만 안 쓰러진 거 들바닥에서. 그래갖고 또 어떤 놈 끝에 가서 반은 쓰러지고 앉았는데 농협에 가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게 왜 이런가. 그랬더니 농약하고 쓰다가 모자라서 안 쓴 데는 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게 이제 비금도인데 태풍이 와갖고 여긴 태풍이 그렇게 많이 안 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와갖고 이게 다 탈색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열흘 만에 다시 이게 깨났습니다. 이 주위에는 깨나질 않았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해줘 버리니까 이게 다시 깨난 거예요. 그래서 엑스칼리버 F100 쓴 것들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엑스칼리버 F100을 쓰게 되면 이상목이 굵습니다. 여기가. 이상목이 굵으면 양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세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쭉정이가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등이 터져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제 거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이제 한 달 만에 뽑아보면은 이제 철이고 무철이고 철이고 무철이고 이렇게 되죠. 가서 한 달 만에 볕대를 만져보면 남자 손, 여자 손 뻣뻣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종은 이렇게 이제 침지철에서도 심고요. 벼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마치고 하여튼 금년에 어떻게 됐든 간에 농사 쌀값이 싸든 콩값이 싸든 간에 농사는 많이 나와야 되고 잘 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대박 농사를 이루시기 바라고요. 제 제품은 여기 중앙주민묘사 고사장님 댁에 다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고사장님 댁에 또 미진한 거 또 자문 얻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